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문쌤입니다. 여러분 문자를 다 받았겠지만 네, 수학2 시험 범위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투뿐만 아니라 2학년 전 과목에 관련된 시험 범위가 학교 홈페이지 평가에 가보면 2학년 시험 범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니까 조회수가 50 얼마밖에 안 되던데 여러분 쌤이 찍고 있는 게 토요일 저녁인데요. 51이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확인을 많이 안 했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은 일과 시간 중에 그러니까 4시 30분 이전에 평일에 연락을 주면 쌤이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번호 알죠? 네, 그래서 담임쌤께서 다 뿌렸던 거. 자, 그리고 일단 계획은 그 공지된 대로 나갈 생각인데 사실 조금 빠듯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셔야만 시험 범위를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총 차시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1학기 내에 수학2를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진도 계획을 여러 번 갈아엎었습니다. 특히 등교 때문에 진도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웠는데 이걸 몇 번이나 갈아엎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네, 열심히 달려서 그래도 도함수 활용에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가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도 수행평가 할 시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8자리 수업 시작할게요. 서론이 길었네요.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드디어 미분에 들어왔고요. 미분 계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볼 건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뭐 이윤주 선생님의 수업에서도 알 수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x는 a에서 미분 계수입니다. 미분 계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드디어 이 앞에 열심히 윗작업을 해놨어요. 연속이고 그리고 뭐 극한이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일단 극한이나 연속과 마찬가지로 점에서 관점에서 정의가 됩니다. x는 a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인데요. 함수에서 미분 계수는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하면 그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분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로 작용이 많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 미분 계수가 이제 발전이 되어서 도함수의 개념으로 작용이 되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x는 a에서 미분계수는 여러분이 정의가 되길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를 f'a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존재를 해야지만 미분계수,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미분계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순간 기울기가 되는가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1학년 때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줬죠. 네, 휴대폰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이런 앱 기반에서도 지오지브라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짜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쌤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쌤이 약간 밑작업을 해놨는데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면 y는 x 제곱이 있습니다. y는 x 제곱이 있고 한 점 b를 이 fx가 이제 y는 x 제곱이에요. 이 fx 위에 줬습니다. 그리고 점 a는 고정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점 a는 1,1입니다. 네, 보이나요? 자, 그리고 파란색 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x는 1, 1, f1에서의 미분계수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한번 볼게요. 얘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x는 1에서 y는 fx의 미분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한 것은 점 a죠. 네, a라는 점은 1, f1입니다. 네, fx는 당연히 x제곱이겠죠. 우리는 임의의 점 b를 설정을 했는데요. b라는 점은 선생님이 잡기를 b, fb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y는 fx 위에 임의의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직선 AB를 한번 볼 건데요. AB는 기울기부터 한번 볼게요. b-1분의 fb-f1이 AB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B라는 점을요. 여기서 B라는 점을 점점 A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다음 같이요. 이렇게 점점 A에 가까이 가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게 보이죠. 우리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면 이 A라는 점에서 극히 가까운 점을 하나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극히 가까운 점이요. 그러면은 변화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x는 0에서 다시 x는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점 가까이 감에 따라서 마치 A에서의 접선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점점 가까이 감에 따라서 직선 AB가 마치 A에서의 접선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그러면 이 B가 진짜 A에 진짜 정말 가까이 간다면은 마치 접선이랑 동등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뉴턴과 또 라이프니츠가 생각한 접선의 개념이고 그것을 미분과 연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A의 뭐 오른쪽에서 온다고 치더라도 x는 1보다 1, 5칸에서 온다고 치더라도 네, 극히 A 가깝다면 마치 접선과 가까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 A에서의 접선은 네, 접선은 그 기울기를 다음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기서 이 B라는 애가 점점 1에 가까워질 때 B-1분의 FB-F1 이렇게 잡아준다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네, x는 1에서 fx의 미분계수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정의를 하기를 기호를 약속하기를 f 프라임 1로 쓴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 기하학적 의미를 잘 여러분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b라는 애를 굳이 b로 표현 안 하고 뭐 a로 써도 되고요. 또는 x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할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b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b라는 애를 x로 쓴다면 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얘를 이제 x는 1에서의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이 a라고 이제 x는 1이라는 것을 a로 이제 일반화한다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같은 정의도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이런 꼴 있어요. 리미트 x가 이렇게 정의된 꼴도 있고 h가 0으로 가는 형태로 정의된 형태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극한식을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x-a를 h로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x가 a로 가는 상황이면 h는 0으로 가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x를 a 플러스 h로 치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로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이 값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어, 예쁘게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얘가 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얘가 뭐 EH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EH 이렇게 문제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EH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도 EH. 그러니까 이게 꼭 숫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하는 양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세모라면 얘도 세모가 맞춰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 x 값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x가 뭐 네모라고 치면 이 네모만 동등하게 맞춰지면 됩니다. 즉 이게 뭐 2x면 이게 2x, 얘가 2x 이렇게 맞춰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쌤이 바로 옆에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C 64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fx가 뭐 y축 대칭 그래프고요. f 프라임 2와 f 프라임 4의 값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극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극한은 위에 정의된 두 미분계수랑 분명히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미분계수의 꼴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를 일단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네, 그런 형태를 만들어 내려고 보니까 네, 분모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극한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2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 4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건 알겠어요. 이 분모에 있는 애가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이면 극한이 또 이렇게 따로 붙잖아요. 분자 분모 둘 다 극한이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붙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뭘로 갈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분모는 해결이 되는데 분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역시 분자도 얘가 어디로 가냐면 4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이 x 플러스 2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4에 fx 제곱 마이너스 f4가 이 전체가 0으로 가는 형태고, 그러면 이걸 맞춰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세모 이 네모처럼 같게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분모의 어, 분모의 상 얘를 좀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x 제곱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좋겠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 곱해준다면 결국에는 식을 이렇게 다시 적을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고,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상황이면 x 제곱은 4로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분자 분모를 밝혀 적어주면 자,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됩니까? 네. 사실 이거는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럼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는 뭐예요? 네, f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 4가 되겠죠. 네, x가 4로 갈 때 요마만 똑같이 뭐 네모로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로 가겠어요? 네, 2로 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2f 프라임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어진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6, 답은 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런 형태가 사실 이 미분계수를 묻는 질문이 이렇게 사실 엄청 복잡하게도 안 나오고요. 요 정도가 뭐 좀 나올 수 있는 상한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이스토리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미분계수를 묻는 단답형 문제는 100%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의 뭐 매해
절대 빠지지 않고 수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극한을 구하는 문제, 미분을 구하는 미분 계수를 구하는 문제, 뭐 미분 계수와 관련된 뭐 극한값을 묻는 문제, 그런 것들은 진짜 필수 100% 출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단련시켜줄 필요가 있죠. 네, 수투는 기본 과목이기도 하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C47번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래된 내용이에요. 2007 6월 평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항 함수 fx, gx, hx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니디 선다형 문제인데요. 네, 보통 이런 기니디 문제는 디귿에서 결정적인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죠. 디귿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지선다가 됩니다. 기역 니은은 좀 쉽게 주고요. 그래서 좀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순서가 기역 니은을 알아야지 좀 디귿을 이해하기 쉽게끔 구성을 많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한번 볼게요. 다항함수 fx, gx, hx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수투에서 다룹니다. 수투의 기본적인 함수의 꼴은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한번 보면 f0이 0이면 f'0이 0이 0이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 해놨네요. 너무 쉽습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당연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발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틀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발레는 어떤 발레면 되겠어요? F0은 0인데 F'0은 0이 아닌 거를 발레를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x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fx가 x면은 f0은 0이지만 f'0은 얼마예요? 네, 어떤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1이죠. 네, f'0은 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미분법 공식을 이용하면 뭐 당연히 f'0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f'x가 1이니까요. 그래서 x n제곱을 미분했을 때 nx의 n-1이 된다. 요거는 기본적인 사실이죠. 이 사실은 네, 잘 알려진 사실로 교과서에 보면요. 증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증명을 꼭 해보셔야 돼요. 보지만 말고 64쪽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직접 유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솔직히 수투 할 수 있는 이과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 미분법 도함수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네, 여러분 그 윤주쌤 강의와 교과서를 좀 참고를 해서 미리 듣고 와서 요 수업을 들으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네,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항함수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항함수는 뭐 이 x n제곱을 미분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뭐 굳이 어떤 이미지로 따지자면 이제 부드러운 네, 미분 가능한 함수의 이미지가 있는데 부드럽게 연속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생긴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이런 뾰족점에 대해서는 사실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네, 당연히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뭐예요? 결국 극한이잖아요. 이 점을 x는 a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방금 봤듯이 x-a분의 fx-fa의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극한을 보니까 얘는 x가 a 플러스로 갈 때가 있고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가 있잖아요. a 플러스로 간다는 거는
네, A에서의 네, 우극한이죠. 이런 형태를 우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극한의 형태를 보면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극한의 좌우 극한이 같아야지만 이 전체 극한에. 그래서 이게 같아야지만 F'A가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뾰족점의 경우에는 딱 보면 알겠지만 기하적인 의미로 보면 좌우 이분계수는 어때요? 네, 이렇게 되니까 양수죠. 우미분계수는 어때요? 음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첨점의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연속인 어떤 이미지의 통념을 깨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수투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해야 뭐 이런 이 정도의 그 절대값을 들어간 함수의 꼴인데 그런 경우는 이 좌우 미분계수를 비교를 하면서 쉽게 첨점이면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첨점이면 이렇게 뾰족점이면 무조건 미분 불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아야지만 어떤 미분 가능이라는 그런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니은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와 g의 마이너스 x가 같다면 g 프라임 0이 0이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니은 우리가 gx가 g 마이너스 x와 같다는 사실은 네, 우함수죠. y축 대칭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y축이죠. x는 0, x는 a꼴. y축의 대칭이 되는 형태면은 일단 미분도 가능한 함수잖아요. 왜냐면 다함수면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면 y축 대칭인 함수면은 꼴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G'0이 0이 아닌 수가 있을까요? 0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점에서의 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어떤 y축 대칭의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요 극히 근방에서만 보면요. 0에서의 자미분계수를 보면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를 비교를 하면 만약에 자미분계수가 뭐 양수,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음수인 이런 꼴이 됐다면은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잖아요. x는 0이. 그래서 이 x는 a라는 0이라는 점에서 f 프라임 리미트 f 프라임 바로 적지 말고 이렇게 적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할 때 이거는 그냥 바로 0으로 적을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0과 뭐 같아야 돼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할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0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미분 가능한 게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에서 올 때도 기울기가 0이고 오른쪽에서 올 때도 기울기가 0이 돼야지만 순간적인 이 x는 0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0은 0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이게 비단 x는 0이 아니라 x는 a의 꼴이 되더라도 어떤 x는 a 꼴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함수에 대해서는 f 프라임 y는 fx가 x는 a에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f 프라임 a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재밌는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요 사실. 아, 그리고 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함수의 그 식을 여러분이 또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그 식이 뭐냐면 뭐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이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x, fx가 있고 이 대칭인 이 값은 어때요? x 값은 x 다시 할게요. fx 값은 y 값은 같죠? 그러면 요 중점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x 다시를 2로 나눴을 때 값이 a죠. 그럼 x 다시는 2a 빼기 x가 되죠. 네. 그러면요. y축의 대칭인 함수의 꼴은 fx 값과 요 x 다시의 함수 값을 넣었을 때 값과 같다는 거예요. f 2a-x 요런 꼴이 나오면 이거는 x는 a 대칭인 함수의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키워드가 주어진다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a는 0이다. 그러니까 이거 미분 가능이 있거나 또는 다항함수 조건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a는 0이라는 조건을 바로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겠죠. 쌤이랑 다음에 수업할 때는 이제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축의 대칭이면 바로 그 축의 x값 x는 a에서 f 프라임은 0이다. 바로 그냥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네. 디귿 볼게요. 디귿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신기한 식이 나와 있네요. 절대값 hex 빼기 hx가 x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h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h 프라임 0의 꼴을 이 주어진 식에서 유도를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서 디귿을 좀 정리를 해서 h 프라임 0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h 프라임 0은 리미트 x꼴 나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hx 빼기 h0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을 조정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면 좌우변을 일단 절대값 x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절대값 x분의 h 2x 마이너스 h x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가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 제곱이나 같으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x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나눌 때. 그리고 극한을 따지는 거는 알죠? 이거는 x가 a로 갈 때는 x가 a가 아니라는 가정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를 좀 변형을 시켜 볼 건데 이런 꼴이 나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조정하는 거예요. x는 보장이 돼 있고 얘를 좀 조정해 주면 좋겠는데 이 h0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주는 형태를 사용할 겁니다. 미분계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이 절대값 안에 꼴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x분의 이렇게 조정할게. h2x 빼기 h0 플러스 h0 빼기 hx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에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내면 적당히 꼴이 보일 텐데 마이너스를 빼서 묶어내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x분의 h2x 빼기 h0 빼기 x분의 hx 빼기 h0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얘가 x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끝났죠? 요 꼴은 x가 0으로 감에 따라 h 프라임 0으로 가겠죠. 얘는 어떻게 조정하면 되냐면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이 EX를 맞춰줘야 되니까 분모에 EX 해주면 전체 2를 곱해주면 맞춰지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X가 0으로 감에 따라서
h 프라임 0으로 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주어진 식을 부등식을 별이라고 하면요. 네, 별식을 x는 0으로 보낼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죠? 이런 대소관계가 정해진 상태면은 똑같이 그 칸을 보내도 그 대소관계가 유지가 된다. 등호를 붙여주면. 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서 다음이 만족합니다. h죠. h 프라임 2h 프라임 0 빼기 h 프라임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h 프라임 0은 0이 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것도 참이 될 겁니다. 답은 니은디귿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C 96번입니다.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K의 값은 물론 K 값의 곱선이죠. 네, 여러분이 이거는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보면 K 값이 두 개가 나와서 두 개 곱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C29번 문제에도 보니까 이 시그마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시그마를 안 배웠더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문제집도 이거 좀 친절하게 좀 바꿔주지. 네, K는 1부터 15까지 F 프라임 K-3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부터 15까지 K에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요. F 프라임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1, F 프라임 0, F 프라임 1 어디까지 할 거면 15까지 넣을 겁니다. F 프라임 12까지 가는 요런 값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좀 문제가 생기면 질문방에 질문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C 130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고난도 문제네요. 네, 벌써 네, 10월 교육청 30번 문제. 네. 자, 읽어보면 함수 fx가 절대값 3x-9고요. gx를 이 fx와 관련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어떤 함수를 주고 그 함수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그 새로운 함수에서 미분성이나 극한이나 연속을 따지는 형태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겁니다. 또 읽어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 hx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가나 조건 잘 봐두고 지금부터 네, 모든 hk 값을 구하라. k는 우리 앞에 g에 정의된 함수에서 나온 형태죠. 네, 그래서 그 k가 뭐 여러 개의 값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hx를 완전히 밝히고 나서 그 가능한 k를 집어넣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좀 자세히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x가 나와 있는데요. hx를 뭐 파악하기 전에 먼저 gx를 파악해야 되겠죠. 왜냐면 gx 곱하기 hx의 미분 가능성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gx를 적어 보는데요. fx가 알다시피 3으로 묶어낼 수 있네요. 절대값 3x-3에 곱하기 3을 한 꼴이죠. 그리고 gx는 바로 대입을 해 주겠습니다. 2분의 3 곱하기 또 3이니까 9에 x 플러스 k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이거 9입니다. 9.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fx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굳이 뭐 따지자면 밝게 적어줘도 되겠죠. 절대값 x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겠어요? 네, 가나 조건을 통해서 적당히 네, hx를 밝혀내는 과정을 할 건데요. 일단 가 조건을 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gx 자체가 일단 연속성도 보장이 안 되는 상태죠. 네,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 있는데
당연히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x는 a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함수는 연속 함수예요. 왜 그런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알고 있죠, 여러분? x가 a로 할 때 x-a분의 fx-fa가 우리가 알고 있는 f'a 값이고, 이거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미분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분모는 0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fa가 되어야 된다. 네, 끝났죠. 이게 바로 x 내에서 연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연속의 정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연속성의 정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 곱하기 hx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hx는 3차 함수잖아요.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상황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으로 일단 접근하면 첫 번째 가하 조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서 체크를 해야겠어요? 당연하게 0에서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번호를 붙여줄게요. 1번 연속성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x는 0에서 연속성 체크. 어떤 걸 검증을 하면 gx 곱하기 hx를 검증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두 번째는 뭘 검증을 해봐야겠어요. x는 0에서 네 미분 가능성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미분 가능성까지는 굳이 두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어,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 k 값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바뀌는 거는 확실한데, 일단 x는 3에서 뭘 만족해야 되겠어요? 연속은 당연히 만족하는데 절대값 함수는 이런 x는 3에서 지금 뾰족점이 생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0에서 연속성은 리미트 x가 0을 할 때 gx 곱하기 hx 이 값이 존재를 하는가를 보는 건데, 자, 나눠서 보겠습니다. x가 0 플러스로 간다면 적용이 되기를 x 0보다 크거나 같은 gx에 적용이 될 거니까 gx는 9로 가겠죠. 그러면 hx는 적당히 뭐 연속 함수였잖아요. h3으로 갈 겁니다. 당연하게. h0으로 갈 겁니다. 당연하게. 자, 그러면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면 gx는 어디로 가요? 네, 이 함수 이 x 0보다 작은 범위에 적용이 될 거니까 2분의 9의 절대값 k-3으로 가겠네요. 당연히 hx는 h0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을 만족해요? 이 0 플러스로 갈 때나 0 마이너스로 갈 때나 그 함수 값이 같아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9h0이 2분의 9의 절대값 k-3의 h0과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h0이 0이거나 또는 이걸 약분해서 없애주면요. 9도 약분될 수 있겠죠. 절대값 k-3이 2가 되는 상황. 즉 k 값은 플러스 k-3이 풀마 2. k는 네, 5거나 1이 되는 상황. 되겠나요? 네, 요런 상황까지 만족하네요. 다음으로 x는 3에서 미분 가능성입니다. 네, x는 3에서 미분 가능함을 판단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도함수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성은 x는 3에서의 좌 미분 계수와 x는 3에서의 우 미분 계수가 같음을 보이면 되는데요. 즉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gx 곱하기 hx 빼기 g3 h3의 좌 미분계수,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보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x가 3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면 x가 3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x에서 대입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네, 여기에 대입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면 네, x가 3보다 큰 경우니까 gx가 3의 x-3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x-3분의 일단 알고 있는 게 g3의 값은 3 대입해주면 이건 어차피 0이잖아요. 네, 그래서 x-3분의 3의 x-3의 hx가 되고요. 그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약분을 해주고요. 결과는 네, 3h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x가 3 마이너스 할 때 x-3분의 g3의 값은 0으로 똑같고요. 역시 gx를 생각할 건데 알죠? gx는 3 마이너스 가면 x 3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gx가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의 hx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 h3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h3이 0이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0이 0이 되고 h3이 0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끌어냈네요.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h'3이 15라는 조건을 또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h0이 0이라는 것은 사실 h형이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k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괜찮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건 하나를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뭘 따져보지 않았냐면 0에서 연속소만 따지고 갔지 0에서 미분 가능성은 안 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0에서 미분 가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앞서서 앞에서 이제 정방울 이렇게 극한을 직접 계산을 해서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근방에서의 도함수를 구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소개해 줄 건데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0보다는 크고 근방에서 x는 0 근방에서 도함수 구하기. x가 0 근방이란 거는 x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극한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뭐 x가 0보다는 약간 큰 근방에서 도함수가 결정이 되는가? 그러면 이 도함수는 뭘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gx 곱하기 hx의 우미분 계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가 이 범위에서는 gx가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0보다 크니까 gx는 3의 절대값 x-3이고 이 x 값은 범위가 0.1보다는 작은 형태니까 3보다도 작잖아요. 그래서 gx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3의 x-3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g'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gx 곱하기 hx가 이 첫 번째 근방에서는 네, 곱셈 미분으로 작용을 한다면 g' hx 더하기 네, gx h'x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h'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네, 다함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근방에서는 도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의 hx 더하기 gx는 네, 그냥 적어줄게요. gx의 h'x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gx 그냥 이제 좀 밝혀서 적어주는 게 낫겠네요. 밝혀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이 되겠고 h'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hm 미분계수를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x 값이 0 플러스로 갈 때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hm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3에 h0 0 넣어주면 플러스 9에 h 프라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오hm 미분계수. 자, 좌 미분계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0.1부터 뭐 x가 0보다 작은 이런 형태의 범위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좌 미분계수. 자, 보겠습니다. 좀 지면을 좀 조정할게요. 네, 지면을 자꾸 조정하네요. 네, 네, 지면 조금 조정했는데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의 범위에서 극히 근방에 있는 범위에서의 자 미분계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0보다 작은 범위의 gx가 문제입니다. 절대값 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풀어내야지 미분계수를 구하기가 용이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k 값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k가 5일 때 그리고 k가 1일 때에 따라서 k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러면 빠져나올 때 k가 5일 때는요 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네, 2분의 9의 x 플러스 2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x가 네,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상황이니까 k가 1일 때는 2분의 9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네, x가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반영을 해서 역시 여기서 케이스를 조금만 더 나눠보면 첫 번째로 k가 5일 때는 네, gx, hx에 미분을 한 거에 자미분계수, 미분계수를 따져보면요. 오미분계수를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 자미분계수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자미분계수를 따져보면 x가 0 마이너스를 감에 따라서 이 값은요.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k가 5일 때는 2분의 9가 되겠죠. 2분의 9에 hx 그리고 더하기 gx 그대로 갑니다. 2분의 9에 x 플러스 2에 h 프라임 x 이렇게 되겠고요. 0 마이너스로 감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은 어디로 가겠어요? 2분의 9에 h0에 더하기 0 마이너스니까 9에 h 프라임 0으로 가겠죠. 자, 좋습니다. 두 번째로 k가 1일 때도 보면요. 자, gx에 hx에 프라임을 우리가 주어진 범위에서 해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9가 g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네, 알고 있는 hx 더하기 gx는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9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h 프라임 x. 자, 그러면 역시 x가 0 마이너스로 함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에 h 0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곱하기 2. 그러면 곱하기 되면서 9 h 프라임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거 쌤이 풀던 건데. 네. 그러면 요거랑 요게 같은지 k가 5일 때 한번 점검하고요. 이거는 k가 5인지 아닌지 상관없잖아요. 얘랑 얘랑 같은 거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케이스를 나눠놨으니까 여기 케이스 밑에다 적어주는 게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얘와 얘가 같아야 되니까 어때요? 9h 프라임은 날라가고 결국 네 마이너스 3h 제로가 2분의 9 h0이 되는 상황이니까 h0은 0이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9 h0이고 9h 프라임 0은 똑같이 날라가겠죠. 그러면 같은 상황으로 h0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어때요? k가 5든 1이든 간에 요 h 제로가 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했듯이 H3은 0, 그리고 H0은 0, 그리고 H'3은 15라는 조건을 통해서 3차함수 hx를 밝힐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렇게 새로 적을 거면 한 페이지 더 적을 거겠어요. 자, H3은 0, H0은 0, H'3은 15이기 때문에 hx를 이제 설정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h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에 x-3, x-알파로 적을 수 있죠. 네, h3은 0, h0은 0이니까. 그 다음에 h'3은 계산해주면 되죠. h'x는 네, 요거 3개 곱해져 있는 것도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네, 하나씩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한번 미분 x-3, x-알파. 중간 거 한번 미분 x에 x-알파. 마지막 거 미분 x에 x-3. h'3은 네, 없어지는 게 보이죠? 3에 3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이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알파가 약분돼서 오니까 알파의 값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hx는 결정이 됐어요. x에 x-3에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k의 값은 뭐 나왔었어요? 네, 보면 k의 값은 네, 5 또는 1이었잖아요. 그래서 k는 5 또는 1이기 때문에 h5 더하기 h1은 네, 직접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h5는 5, 2, 7, h1은 1, 마이너스 2, 3. 자, 계산해 주면요. 70 빼기 6이 돼서 네, 64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C 131번 문제입니다. 3차함수 fx가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네,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 하는데 x가 k보다 작을 때는 f2k 빼기 x가 된다. 그때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만드는 k의 값의 합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gx를 판단을 해야겠죠. fx는 3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fx를 적당히 어떤 값을 대입을 해놨네요. 2k 빼기 x. 이거 아까 했었죠. 뭡니까? 바로 판단 가능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x는 k에 y는 fx를 대칭한 함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꼴이 되는지 알겠어요? fx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x는 k라는 축이 있을 겁니다. x는 k라는 축이 있고 어떤 3차 함수가 적당히 이렇게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어졌다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3차 함수 부분은 네,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신 x가 k보다 작을 때는 이걸 x는 k의 대칭한 꼴을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써먹자는 거예요. 대칭을 해서 얘가 y는 f 2k-x가 되겠죠. 네, 어떤 게는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는 k 대칭한 함수를 써먹는데 이게 y는 gx, 이 전체가 y는 g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x가 k보다 크거나 클 때, x가 k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미분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x는 k 지점이 되겠고, 그때 말했죠. 저번 아까 앞에 문제 할 때 x는 k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성 조건이 있다면 여기서 네, g 프라임 k 값이 0이 되는 상황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한쪽 부분 있잖아요. 한쪽 부분 우리가 완전히 밝혀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극히 가까이 갔을 때 이 미분계수는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즉 우리가 여기 어느 부분에 쓸는지 모르겠지만 f 프라임 x를 계산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이 리미트 x가
K 플러스로 갈 때 F 프라임 X는 당연히 존재할 거고 이 값은 G 프라임 K 값과 같겠고 이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K 값 3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고요. 자, 여기 가능한 모든 실수 K 합은 우리가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겠죠. K1 더하기 K2의 값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가 3, Q가 2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서 9 더하기 4, 13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쌤이 줬던 132번과 133번은 13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값 정리를 배우고 나면 좀 간편하게 풀리는 감이 있습니다. 답지에는 없는데요. 쌤이 평균값 정리 배우고 나서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남다면요. 여러분이 뭐 충분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133번 같은 경우도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요거는 개형을 배우고 나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시간 좀 흐른 관계로 이제 내일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극대극소와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완전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